안녕하세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지음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이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사회성 과연 괜찮은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모든 곳에서 이런 대면 접촉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아이들도 친구들을 접하는 기회가 매우 줄어들게 되었고,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 이외의 더 넓은 범위 사람들하고도 친밀해지는 방법을 연습하고 익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유치원이나 학교, 그 중에서도 학교거든요.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더 중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랫동안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등교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거나 등교를 한다고 해도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막 같이 놀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의 사회성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의 마음 건강 그 자체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쓰일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 마음의 우울증, 불안증 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아이들이 접했을 때 아이들한테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없어야 될 게 생겼고 있어야 할 게 없어졌다.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유행 초반에는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걱정, 불안함이 있었어요. 없어야 될 게 생긴 거죠. 이 병이 공포스럽고 내가 안전할까?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이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있어야 할 게 없어졌다 중에는 루틴이 없어진 게 들어갈 것 같아요. 루틴이라는 것은 일상의 틀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루틴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주중엔 학교를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랑 놀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코로나 동안에는 이런 루틴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다음 주에 학교를 얼만큼 갈 수 있을지, 다음 달에는 며칠이나 등교를 할지 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요. 그리고 있어야 할 것 중에 경험되지 못하고 없어진 것은 삶의 중요한 이벤트들일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졸업하고 입학하는 아이들은 헤어지는 친구들하고 잘 작별하는 경험, 또 새로운 시작을 축하받고 격려받고 그걸 통해 심기일전하는 경험, 이런 걸 놓치게 됐거든요.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아니라도 생일 파티, 대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명절, 휴가 이런 것처럼 좀 신나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 혹은 때로는 장례식이나 어떤 이런 것처럼 슬프기도 한 이런 크고 작은 이벤트를 제대로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은 부분, 아이들의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경험하게 된 부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가족 갈등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된다는 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뜻일 텐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역할을 부모님들이 맡아주셔야 하는 게 많이 생기게 됐고, 그 말은 육아 중이신 부모님들의 양육, 교육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예민하게 대하거나 야단치게 되실 때도 있는데 아이들도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내거나 대들거나 그래요. 진료하다 보면 원래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 아이들하고 사이가 코로나 때문에 애들하고 사이가 더 다 나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그게 다가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도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급등했다고 해요. 부부 각자 개인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친구나 확대가족, 이모, 고모, 삼촌, 동네 사람들,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도 함께 증폭되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자칫 아이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말하자면 아이들의 마음의 어떤 기반이 되는 가족 안에서의 관계나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들도 굉장히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가족 바깥의 관계를 만들거나 혹은 사회성을 피워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마음의 기틀을 잡고 사회성을 꽃피워가는 데 제한이 있는 이 시기에 부모님이 뭘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하게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지만 친구들과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누구나 다 아시지만 잘 안 되는 그게 답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겪는 아이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언젠가 이 코로나의 시기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향해 마음을 뻗어나갈 수 있게 가족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고 안정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도 처음이거든요. 우리도 좌충우돌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일 거고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완벽한 부모님이 되어주셔야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만 부모님의 관계가 아이들이 몇 살이 되든 모든 관계의 기틀이 되어진다. 이해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가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저희가 아이의 사회성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부모님들 중에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아이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께 선생님께서 좀 어떤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럴 때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죠. 우리 문화는 튀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비슷비슷하고 무난무난한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이들 일이 되면 남의 아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아이를 평가를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특성은 가지각색일 수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사회적 관계에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관계나 친밀감을 가질 필요를 다른 아이들보다 덜 느끼는 아이들은 관계 지향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외롭지 않고 그대로 잘 지내는 아이는 그런 아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또 독특한 취미, 독특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왜 네 또래 아이들 보통 애들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너 이런 특이한 걸 좋아하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맺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아이들끼리 그 안에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고 동질감을 공유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본인은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스킬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또는 다른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성을 기르는 데 방해를 받는 경우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같은 이 바탕이 단단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고요. 아이들이 이제 물 주고 햇볕 주고 씨앗을 키운 것처럼 자기가 가진 사회성을 꽃피우게 되거든요. 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괜찮다 였고요. 엄마의 불안이 때로는 아이의 모습을 더욱 어둡고 그림자지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은 그래도 괜찮다고 2번, 3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사실 사회성이라는 것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부족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이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군포시 도서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